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수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근 허찬지입니다. 이정입니다. 자, 2016년 4월 8일 금요경마 윈인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 첫 방송을 윈인 방송을 찍었는데 뭐 주위에서들 분위기가 벌써 웅성웅성 거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 첫 방송 어땠었어요? 사실 저는 지난주 첫 방송 너무 겁나고 떨렸습니다. 예. 아주 그냥 말도 못할 정도로 떨려가지고 예. 목에 디스크가 걸려서 지금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농담 좀 섞여서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제 두 번째 방송에는 좀 부드럽게 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도 사실 떨립니다. 예. 아마 한 2, 3주 더 있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방송에 이제 물이 들으실 거예요. 이번 주 출마 등록한 상황들을 보니까, 출마표를 보니까 쉬운 경주들이 있고, 또 어려운 경주들도 있어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반반입니다. 쉬운 경주 반, 어려운 경주 반. 물론 쉬운 경주라면 당연히 배당이 없을 거고, 어려운 경주면 당연히 배당이 동반될 것입니다. 이성규 위원님이 예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말도 기가 막히게 타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카드 바둑이도 잘하신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별 말씀을 맨날 잃고 다녔어요. 아니 많이 따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바둑이를 하면은 상대방이 뺑기를 칠 때 그걸 잘 잡아야 되잖아요. 예? 얘기 좀 해보세요. 편하게 그냥 잘 잡으시잖아요. 저랑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저한테 욕해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방송 빨리 하시죠. 괜히 욕먹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하냐면요. 예. 경마에서도 이제 각 집마다 뺑기 치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기만으로 팔리고 안 가는 집들. 그 뺑기 치는 집을 저희 윈인 방송에서 잡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둑이를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은 또 오늘 자신 있는 경주는 1, 2, 3, 4 잡듯이 그냥 가실 거라며요. 또 한 경주 있다며. 거기 승부 경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이제 지난 노조무 기수가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갔고 새로운 기수가 이제 일본에서 사토시 기수가 다음 주부터 또 합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뭐 아라고니 기수라고 또 한 기수가 오는데 그 기수들은 오는 거 봐서 이제 말들 타는 거 봐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원래 기수였던 이대영 기수는 면허를 반납하고 관리원으로 갔는데 그 면허 반납을 하고 관리원으로 가는 기수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글쎄 그런 부분은 없잖아. 가끔 하나 두 사람씩 있는데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나쁜데 진짜 기수협회 회장까지도 해봤던 사람으로서 진짜 마음 아픈 일이죠. 사실 기술은 남아야만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런데 기술에서 기성시술이 안 되니까 어떻게 뭐 관리사라도 가서 또 거기 있는 게 좋은 것이 동료들도 만나고 또 같은 직장 생활 하던 사람들 자꾸 만나서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서 차라리 남아있는 게 낫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저희 방송은 이제 2주차를 접어들었고요. 이번 주는 뭐 비 소식은 없어요, 부산에. 그래서 주로는 지난주하고 마찬가지 흐름으로 갈 텐데, 부산 주로가 요즘 선두권이 거의 함락이 많이 되고, 뚝심 있는 중간권들을 지키고 있던 말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포인트를 맞추고 가는 것도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주 많이 준비했는데, 금요경마, 부산경마 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거리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의원님. 예, 저는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최강 어드벤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필은 능력 검사 한번 하고 지난번 경기에 실전 한번 치렀지만은 요번 경기에서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번 경주에 서성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주행 검사 받고 실전에서 이제 말이 무리하게 뛰었죠? 예. 제가 볼 땐 지난번에 작전 전개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나 외곽으로 돌면서 우승에 실패를 했는데 이번 경기를 맞아서 선행도 갈 수 있고 또 칩달 수 있는 마펠이라 또 서성원 기수 기승술도 좋고 하니까 입상권의 무난히 입상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성일 위원님도 기수 시절에 이렇게 이제 주행 검사를 받은 말 갖고 실전을 뛰어서 승부를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3, 4착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좀 많죠. 3, 4착 뭐 또 하다못해 꼴찌 도는 일도 많은데 그래도 일단 3, 4착 오는 마필들은 다음에 기회가 항상 있다라는 거 보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 4착 승부를 했는데 3, 4착을 했어요. 예. 근데 다음 경주에 들어올 확률 만약에 탔던 거로 봤을 때는 몇 프로 정도 돼요? 3, 같은 편성이라면 거의 뭐 훨씬 높죠. 네. 최강 어드벤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 이제 입상 가능한 전력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1경주는 좀 제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1경주는 그날의 흐름을 보는 그 주로도 봐야 되고 승부 포인트도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 1경주 저희가 시작할 때 1경주도 적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해가 뜬다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끝에 뻔 말들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고 이현님이 얘기한 말이 대가리를 쳤고 멀리 쳤고 자 안쪽에 1번 남양터는 주행검사 잘 받았어요. 1번 게이트에 모래를 맞고서 어떻게 뛸 건가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일단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낸 발키리 지난번 끈기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고 이런 말들 두 마리가 역시 도전장을 내미는 형국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는 아직 힘들이 다 안 차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 상태가 좀 눈에 띄는 놈들이 걸리면은 그 놈들을 포함을 시키겠고 일단 인기마 접종 구도 안에서 상황이 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1경주는. 그래서 저도 최강 어드벤처 아까 추천했죠? 예. 가장 유리한 위치에는 놓여 있다라고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2경주 갑니다. 1200m고요. 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2경주 추천해 주신 말은요? 예, 이번 경기도 본의 아니게 8번 덴치스타 똑같은 8번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이마필 최시대 기수가 이번 경기를 맞아서 굉장히 조교를 잘하는 모습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난번 경주도 이마필도 아까 그 말과 같이 밖으로 외곽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자리를 못 잡고 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1경주에 추천했던 말은 주행검사를 잘 받았던 말이 승부를 했다 깨진 거고 예. 이번 이 8번 댄싱스타는 주행검사를 바닥을 쳤던 말이에요. 그리고 실전도 바닥을 쳤다가 지난번 경기 때 변화를 보였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도 예전에 타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마방에서는 이렇게 잘 뛸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 타는 거 보니까 이렇게 뭐 우승에 대한 욕심이나 그럴까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말이 잘 뛰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확 살아났다는 느낌이죠. 예. 근데 저는 약간 좀 냄새는 좀 나는 것 같아요. 좀 올바르게 봐주면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약간 좀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레이스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좋다고요? 좋습니다. 네. 아직 블랙테트라 5군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자꾸서 그냥 앞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댄싱스타가 지난번에 뛰었던 걸음이라면은 여기 지금 순발력 좋은 말이 이제 한두 더 있어요. 부경돌풍이라고. 얘하고의 초반 부딪히는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부딪히지 말고 팔이 선행을 나가면 뭐 금상첨화겠습니다만 팔이 혹여 선행을 못 나가고 부경돌풍이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매각 전개가 아니고 안쪽에 선입권을 따라간다면은 부경돌풍은 사실상 뒤가 강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만 지키고 와도 댄싱스타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추천드릴 말은 안쪽에 고가의 말입니다. 지금 출전마 중에 가장 고가의 말이에요. 1억 8,200짜리 액톤파크 자마 벌마의 신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승말 순위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매니피예요. 매니피. 예. 그리고 이 액톤파크가 지금 6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매니피 지금 부산에서
제일 활약상을 보이는 게 지난주 KRA 대상병주 먹었던 파워블레이드예요. 예. 그리고 지금 시즌말 중에 이 액터파크에서는 또 19조 역시 트리플 라인이 또 꽉 쥐고 있고. 저는 사실 액턴파크의 자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마필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조숙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숙형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마체가 근육이 잘 발달하고 뼈대 골격도 잘 발달해서 나오자마자 좋은 성적을 보이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그 액턴파크의 자마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혈통 전문가 다 되셨네요. 이렇게 전문가는 아닌데. 자,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 있는 말이고 1억 8,200이고 데뷔전에서는 모레도 좀 적응도 해야 되겠고 타임도 안 맞아서 늦게 발동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외산 마필이죠. 천마추풍어란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아주 근성이 좋더라고. 물고 튀는 맛이 데뷔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 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약간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만 기본기는 좀 출중하다고 생각하는 외곽의 최강 드림하고 역시 이번에도 훈련은 좋아요. 안쪽에 돌아온 강자 이 두 마리가 변수의 소지는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평가는 되고 있는 경주가 이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 갑니다. 1300m고요. 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이번 3경주는 오전장 허찬진이가 준메인 승부로 오전장 자금을 한번 확실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성일 위원님의 추천마 한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5번마 포리스트 태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천 영승이지만 이번 경주를 맞아가지고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마필이 단독 선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선행만 가면 무조건 한 바퀴 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전마 중에 1승을 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그나마 이 포레스트 태양이 2착은 한 번이라도 왔어요. 그래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맛은 일단 봤습니다. 2착에. 자, 이번 3경주는 강력한 노림수를 두고 공략할 마필을 필두로 오전장 자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믿어 못 믿습니다만 이 허찬지는 완벽하게 믿는 마필을 갖고 공략을 한다는 점 경마팬 여러분들이 직시하시고 허찬지와 함께 하신다면 오전장 좋은 자금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만들어질 겁니다. 그 자금을 갖고 오늘 금요일 한번 움직여 보자고요. 자, 4경주 갑니다. 1200m고요. 국 5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이번 경기는 12마리 출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승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난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2번 월드 플래시 요마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마필 이번 경기를 맞아가지고 김동영 기수가 조교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발걸음도 좋아졌고 몸도 더 가벼워졌고 힘도 찬 모습이라 지난번에 또 여유를 이긴 마필이고 이래가지고 이번 경기도 쉽게 선행 가면은 또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불량주로에서 앞에 나갔던 기록이기 때문에 너무 과대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만 그리고 또 승군전이기 때문에 근데 원체 기록이 좋고 이날 이 불량주로인데도 불구하고 5군 때 기록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이. 그때 6군에서 뛴 말이 그때 5군하고 뛴 기록들이 거의 대등할 정도의 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승부가 없어서 자꾸 늘어지지 않는 이상 앞에 간다면은 직전 걸음만 보여줘도 5군 때 기록이기 때문에 통할 수 있다라는 전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고가의 말이기 때문에 첫 조시가 낮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7,600짜리거든요. 이 말이 또 컬러즈 플라잉 자마. 자, 2번을 보시고 19조 지난주 경사 났죠. 1, 2착 대상경주 상금 싹쓸이로. 뭐 그거 아니더라도 매달 상금 싹쓸이 하는 집이 19조인데 이 로켓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3번을 다 잘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동안은 한번 앞에 가서 잘 뛰었지 근성 강한 모습을 못 보였거든요. 근데 지난번 바닥에서 올라왔던 그 근성이라면은 이번에는 바닥에서 안 움직입니다. 무조건 앞에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로켓블레이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노조무 기수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인기마로 팔려놓고 못 들어온 말이 언플래깅 허트예요. 이것도
서수훈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기 때문에 조금 더 끌어올 빵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인기 마필들 싸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승부란 말들 가운데 골든레오나 새벽스타 중에서는 새벽스타는 껍데기를 다 벗긴 거고요. 골든레오는 기록은 좀 안 좋습니다만 조금 더 나올 거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입구야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경주 가죠? 예, 그럼 1000m 복 4등급 핸디캡 7도 단촐한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저는 이번 경주 3번 끝판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라서 1000m 웬만하면 앞에도 간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못해도 두세 번째는 간다. 라스텔에서 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여기서 저는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 위원님이 되면 되는 거지. 뭐 제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주 컨디션도 아주 좋은 모습이고 해서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위원님이 지난주도 얘기했고 얘기한 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불안해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잘 보는 겁니다. 예상을 이제 오래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원래 이 초심에서 하는 예상들이 진짜 잘 맞아요. 초심에. 마음을 비고 진짜 이 순수한 마음으로 추천드리는 마번들이 진짜 잘 맞습니다. 괜히 겉멋들이고 그냥 까불고 이러면서 던지는 마번들은 그런 마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상을 앞으로 이제 하시면서 점점 날이 갈수록 발전이 될 겁니다만 지금 이 시작할 때 마음을 그래서 버리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초심의 마음을 항상 지키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들이 다 잘 보고 잘 맞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판대장 같은 경우는 뭐 손님력이 막강했고 지난번 뛰는 것도 보니까 혼합 경주에 나가서 이번엔 본군이고요. 자, 직전 경주 때 인기 1강이었습니다. 단연 1강인데 선행도 충분히 나갈 수 있었는데 나쁜 얘기로 하면은 선행을 안 나갔다라고 보여지고 좋은 얘기로 보면은 선입으로 응수타진도 한번 해봤다라고 두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 평가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죠, 사실은. 근데 제 오랜 경험으로 따지면은 첫 번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뒤 안 보고 앞에 나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51의 김영gun 기수. 유현민 기수가 안 탄 이유는 김영gun 기수가 더 잘 탈 것 같기 때문에 이만은. 그래서 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기마로 팔릴 텐데 두 마리가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 두 마리의 능력이나 전개가 앞서 있고 나머지 마필들의 변수는 당일날 배당판의 흐름이라든지 마필 상태에 따라서 움직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하고 저희가 5경주를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또 댓글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야 이건 나랑 보는 게 똑같구나. 여기다 그냥 아주 집 팔아서 넣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설령 그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몇 배입니까? 얼마나 더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막건이 만약에 깨져요. 물론 들어올 확률이 더 높죠. 근데 깨질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 깨질 확률에 배당도 없는 데다가 리스크를 안고서 베팅하지 마시라. 그게 저희 위님 방송의 처음부터의 그 마음입니다. 배당이 안 나오는 경주에서는 배팅을 줄이시고 먹을 게 있는 경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전장에 아주 기가 막힌 마번도 하나 내드리지 않았어요? 예. 인디언 치프 추천해 줬을 때 제가 쾌한영웅에 단통으로 붙여서 복승식만 21배, 쌍승식은 30배가 넘었어요. 인디언 치프가 들어왔으니까 머리로. 그런 것들은 30배가 넘는 막건이 원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는 여기 대끼리 살 돈의 10분의 1만 사도 대끼리 사는 만큼의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막건들이 매주 매경주 나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막건을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배당에 너무 광분하지 마시고 하시란 얘기죠. (2016년 4월 8일) 금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그리고 1400 국 5등급 핸디캡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한건호천이 준비한 금요일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부산 메인 승부경주, 일요일 메인 승부경주 두 경주 모두 인기말을 다 도려내고 중배당에 3복승시까지
제대로 적중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 주도 부산 육경주에 강력한 메인 승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인을 잡을 때는 배당의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노리는 말이 나올 때 메인을 잡습니다. 출마표가 뜬과 동시에 가장 노림수가 큰 놈이 나오는 경주에 메인을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출마표가 뜬과 동시에 찍어놨던 메인이 육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강력한 노림수를 갖고 직전에 사연이 있었던 것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충분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제대로 중배당 찍어 먹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 당원 호찬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번 7경주는 현장에서 자신있게 붙어볼 이성일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후반부에 배팅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적중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 넘어갑니다. 1800m고요. 꼭 3등급 핸디캡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저는 이번 경주 8마리밖에 출전을 안 하고 있지만은 7번마 동남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를 맞아가지고 마필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아온 연표 1군마하고 김현경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1군마 돌아온 연표가 보통 능력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필을 넘어다니고 있습니다. 동남천하가. 그래서 이번 경주도 웬만하면 이 말이 우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다니는 거야? 뭐 자기 마음이죠. 뭐 그 돌아온 연표가 좀 작아질 수도 있는 거. 돌아온 연표가 1군마인데 상군마한테 밀리면 1군에서 못 들어오죠.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조교를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새벽 조교장에 갔다 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주중에 갔다 오셨고 전 주말에 갔다 왔는데 조교 때 물론 다들 열심히 했죠. 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보여주는데 그 조교장에서의 모습만 또 다 믿고 갔다가는 또 낭패를 볼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집들 뭐 집집마다 틀리는데 유산소 또 훈련이 따로 있는 거고 뭐 또 숙보 훈련하고 또 구보 속보 훈련들이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마방마다 또 어떻게 하는 작전들도 다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거는 또 무궁무진해요. 어쨌거나 컨디션을 좋게 보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남천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컨디션 좋고 기수 좋고 예. 뭐 빠질 일이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드렸습니다. 월드 챔피언이 지금 역시 승군전. 제가 승군전의 말들은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승군전의 말들은 대부분 승군을 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거리 경험을 해야 되고 상대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면은 대부분 좀 의심을 좀 하는 편인데 예외인 집이 19조예요. 이 집은 조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도 승군에서 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조건이 승군전입니다만 거리는 늘었습니다만 조건이 좋아요. 감량의 조건이 있고 앞에 나갈 수 있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군 마필인 부호란 마필과 또 병합을 할 때도 역시 여전히 탄력 좋은 모습이고 그래서 월드 챔피언도 거리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단점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앞에 편하게 감량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직선에서의 버틴다는 100%의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단점으로 보이니까 배당 상황을 좀 잘 살피면 되겠어요. 먹을 게 있으면 들어가고 먹을 게 없으면은 한번 적응을 보고 이렇게 공략을 하시고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 지금 2군에서 내려온 말이 2마리가 있습니다. 강군된 말이 파워블릿하고 양키드림이 2마리가 떨어졌어요. 뭐 파워블릿은 걱정이 안 되는데 양키드림은 좀 냄새가 납니다. 부중이 늘었어도 얘는 예전에 그냥 따라오다 들어온 적이 있어갖고 1800을 이 말도 스타트가 굉장히 빠른 말입니다. 그래서 양키드림이 그 당시 조창욱 기수가 탔을 때요. 8월 21일 날 이때 그냥 어영부영 1800을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꾸 찝찝하게 걸리고 나머지 말들 뭐 근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고속질주가 자꾸 제 뇌리에 신경이 쓰이네요. 상당히 애지중지하게 계속 말을 구보로 길게 놔주는 모습들이 자꾸 눈에 씌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7번, 8번하고의 뭐 승식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배당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승식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구경주 갑니다. 1200 혼합 3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번 경주 저는 또 8경주 오늘 이상하게 8번,
구경주 8번을 또 추천하게 되네요. 팔 많이 들어오면 되죠, 뭐, 팔이. 자, 이번 경주도 BK필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최시대 기수가 아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강하게 구보할 때 나중에 먹으니까 말이 탄력이 아주 굉장히 살아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경주 뭐 상대들도 강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앞장 깐다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선행이 지금 BKP만 단독 선행이면 괜찮은데 이제 4번 아주 최강이라는 애도 좀 발이 빨라요. 두 마리가. 근데 역시 마음을 먹으면 BKP이 더 빠르게 나갈 수는 있죠. 아무래도 최시대 기수니까. 그리고 최시대 기수의 장점은 선행말을 가지고도 선입으로 탈 수 있는 그 기승술이라는 얘기죠. 그 위원님이 타실 예전에 기수실에 탈 때 선행말을 선입으로 갖고 들어온 적이 많나요? 이 선행마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선행마라고 꽉 단정을 안 짓습니다. 선행 가려고 했다가 능력 있으면 일단 앞에를 나가고 그 다음에 못 가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붙들고 있다가 라스트에서 놔주고 그러는데 꼭 특출나게 뭐 신세대라든가 뭐 옛날에 로빙이라든가 이런 말들만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선행 가려고 하지 그 나머지 외에 그 마필들은 다 한두 번 타보고 이건 뭐 선행 아니래도 경쟁력이 있다 하면 취임마로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마필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KP는 선입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최시대 기수면 아주 최강이 만약에 하나 나간다 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공백 이후에 출전했습니다. 백두. 그런데 생각만큼 끌어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서수원 기수로 안장 교체했는데 하이군 마피인 스페셜 루키랑 병합을 했는데 스페셜 루키를 위한 뭐 파트너로 보여집니다. 스페셜 루키를 위한 파트너로 보여집니다만 본인의 발걸음도 직전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아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1200이 거리가 짧은 게 오히려 단점이지 않겠느냐. 이게 좀 거리가 좀 늘으면 더 유리한데 혹여나 파박 앞에서 또 잘못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만 직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백두가. 그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고. 자, 라스트 마무리 들어갑니다. 1400m 1등급 핸디캡 12두의 마무리로 펼쳐질 거예요. 자, 마지막 추천 마번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저는 고배당마 한 마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기 마필은 아닐 것 같은데 푸르네이스. 이번에 푸르네이스는 아주 이코야스 기수가 공들이는 모습이었는데 말이 요마필도 컨디션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마필을 추천합니다. 예. 뭐 훈련 때 특징이 뭐 있었으면은 뭐 지난번에도 저희 이말필 추천해가지고 맞췄는데요. 사실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컨디션 좋게 봤어요. 저도. 이번 식정주가 샘퍼파이하고 그다음에 폭풍최강 부호하고 이 19조 마방 말이 두 마리가 동시에 출전을 합니다. 원래 이번 경주는 신앙이라고 원래 강축이 나와야 되는 경주예요. 등록이. 예. 근데 신앙이 지난주까지 조교할 때 뭐 아주 그냥 날아다니는 게 예사롭지 않게 장난이 날아다녔는데 너무 날아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평골절로 인해서 말이 출전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편성이 됐는데 샘퍼파이는 지금 상군마가 점핑을 시도했습니다. 19조 마방에서 대부분 점핑을 시도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시도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본군에서는 과부중으로 인해서 입상이 힘들다라고 느꼈으니까 점핑을 해서 부중을 낮춰서 뛰어보는 겁니다. 거리도 줄였고. 그러면은 당연히 샘퍼파이와 부호 중에서는 샘퍼파이 쪽이 저는 승부라고 보여져요. 부호는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뭐 좀 끌리는 걸 제외했다 하더라도 예전 그 부호의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샘퍼파이 쪽이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물론 또 19조니까 또 뒷박을 안 조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나머지 전력들 가운데서는 원래 기본기가 좋은 남해 신화하고 2주 만에 출전을 한 겨울왕국이 되겠는데 겨울왕국은 지난번에 앞선들이 약해서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를 주기는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좀 짧고 남해 신화는 기본 능력이 원래 출중하기 때문에 주행 검사만 갖고는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건 당일날 승부지까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거 승부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현장에서 이런 말들, 나머지 말들은 승부지 좀 플러스 시켜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 우선 위원님이 보는 프로네이스,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샘퍼 파일을 양동작전으로 한번 구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방송이 오늘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쉬운 경주 반, 어려운 경주 반입니다. 자, 어려운 경주에서 만약에 돈을 잃었다면 쉬운 경주에서 리스크 없앨 만큼만 찾아오고 또 배당 노리고 또 지면은 리스크 줄일 만큼만 이런 작전 어때요? 금요일 날 이렇게 가면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는 이번 주 뭐 새벽에 가서 새벽 쪽에 잡아온 말들도 많잖아요. 예, 그건 내일 토요일 그러니까. 방송이나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라고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시라고 예. 마무리 인사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더 칼을 갈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말에만 나가자 그랬는데 평일에 또 조교를 갔다 오시면서 의욕을 또 상당히 높게 가지고 갔다 오셨어요. 또 제가 주말에 본 말들과 아주 합쳐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 멋있는 마번들 경마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6년 4월 8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주경마 첫 방송에 들어갔는데 우리 제주 신사고 위원이 좋은 내용들 또 좋은 정보들 경마팬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해 드리셨을 겁니다. 경마라는 것이 이 방송을 통해서 딱 몇 번 이렇게 복승식 상승식으로 딱 적중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맞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지만 배팅을 할 때 내용을 알고 배팅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냥 배팅하는 것과 내용을 알고 배팅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 내용이 있는 또 적중이 있는 그 위닌의 제주 경마 해설 방송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자, 지난주 첫 방송을 했는데 이제 오늘 두 번째 방송이에요. 네. 뭐 지난주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좀 있나요? 네, 뭐 처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솔직히 어떠한 그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했었는데 한 차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편하게 뭐 제주 현지의 정보들, 훈련이라든가 뭐 휴양마의 상태, 그리고 뭐 조교사 인터뷰 때 얘기들 뭐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나누면서 보다 앞으로의 방송이 보다 뭐 즐겁고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뭐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삽의 그 방송 출연해서 그런지 몰라도 멘트는 좀 깔끔해요, 보니까.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특이사항이 지금 안덕수 기수가 근간 안 보였다가 불현듯이 출연을 했는데 뭐 안덕수 기수 사연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작년 12월이었죠. 예. 예, 최근에 1등급에서 좀 우승도 많이 했던 이 백마강이란 마필. 그 말로 그 당시에 인기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4위 입상을 왔는데 거의 뭐 추진불량성 판정이 나오면서 그 상시 심의로 그 심판에서 한 주 있다가 딜레이를 해서 나중에 정지를 내리겠다 했었는데 또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김태중 기수가 기색을 해서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또 안덕수 기수한테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심판에서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그럼 김태준 기수하고 안덕수 기수는 친분이 좀 없나 보죠? 그러게요. 그 김태중 기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당시부터 지금 뭐 조교사 데뷔를 앞두고 있던 조교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항상 열심히 타는 그런 기수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교감이 없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산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건으로 서인석 기수가 5개월 정지를 먹은 말을 가지고 김동영 기수가 착순에도 못 돼서 서인석 기수가 요걸 좀 덜 먹는 상황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네요. 김태준 기수가 홀랑 들어와서 3개월을 먹은 거는. 예,
뭐 예전에 또 권육기수의 데스밸리도 예. 또 안덕수 기수가 우승을 해서 또 권육기수한테 또 면허정지를 처분을 받았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다 뭐 작업자들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죄를 지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필 규정에 모든 게 바르게 돌아가는 거고 그 백마강이 지난주에 또 인기만으로 팔리고 못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어쨌거나 사연 있는 말은 사연을 물고 다닌다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 저희가 우리 애들이 달라졌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장우성 기수하고 인터뷰한 내용 들려주셨었죠? 네네. 그러고 나서 중계경주 3개를 엿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날따라 또 유난히 또 장우성 기수의 화이팅이 네. 좀 돋보였던 날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방송을 보고 좀 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일 수는 없나요? 뭐 그런 부분은 아직 뭐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이 부분은 좀 오바입니다, 사실은. 예. 자, 어쨌거나 좋은 내용들 오늘도 한번 달려가 보죠. 자, 1경주 800m 3세 이상 9대의 접전 구도로 펼쳐지는데 이게 완전 개판 5분 전 편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 예. 거의 뭐 똥말들 위주의 편성입니다. 기록을 보더라도 거의 10초 이내에 있는 기록들이 없는 상당히 좀 당일 현장 인기도가 어떠한 흐름으로 갈지도 지금으로선 판단이 어려운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렇다고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신사고 위원이 가장 세게 보는 마필 한두를 먼저 설명을 해보세요. 예, 좀 세게 보는 것보다 좀 관심을 갖는 복병마입니다. 네. 이 9번마 성읍사랑이란 말입니다. 최근에 이 말을 보면 400m 위주로만 출전을 했기 때문에 800m는 데뷔전과 최근에 2월달 경주 거의 좀 못 뛰었던 경주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좀 컨디션이 다운됐단 말이었지만 지금 3월에 들어오면서 좀 전반적으로 상태가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 이 말이 혈통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푸른 여글이라고 지난주에 중계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말의 형제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본 능력과 혈통이 자체에 있는 말이고 이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9번이 오늘 좀 차분하게 잘 타준다면 재밌는 복병이 아닌가 관심이 가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체 혼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들을 한번 유심히 봤는데 지금 최고 기록은 5번 탐보라가 보유하고 있네요. 09초 5를 보인 날이 있어요. 그것도 불량주로 기록이 아니고 양호주로에서 보였던 기록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3월 4일 날 경주예요. 청록비상 백야양하고 뛰었던 경주. 네. 그때 모습하고 지금 두 번 경주의 편성도 뭐 센 편성이랑 뛴 것 같은데. 네. 출전마들의 편성을 보면 탐모라가 가장 센 말들과 뛰어왔던 편성입니다. 지난번 경주를 보면 의도적으로 선행을 가지 않으면서 또 외곽으로 좀 몰아내면서 말이 안으로 기대는 주행을 좀 잡는데 좀 주력한 내용인데 일주일 만에 바로 이렇게 연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또 기술적인 선행까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안덕수 기수를 얘기했는데 이제 3개월 정지 이후에 이제 중계 경주 처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본 광명의 여신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이 말도 기본적인 체형도 큰 말이고 좀 더 뛸 걸음이 있는 말로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힘도 차고 지난주 이 중계 경주였는데 400m에서 나름 센 편성에서도 올라오는 탄력이 있었고 또 1번 게이트라면 이 말이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 조심을 해야 될 말이 아닌가 역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관심 마필들 설명을 넘어가고요. 아, 장우성 기수가 계승한 마필을 얘기 잠깐 까먹었네요. 8번 명성은 어때요? 지난번에 좀 한수 아래 말들과 힘겹게 입상을 한 말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14번 뛰어서 처음 입상을 한 말이고 뭐 이제는 좀 더 이상은 힘들지 않나 뭐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함지박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 혈통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죠, 함지박에 대해서. 네, 그 당시에 뭐 함지박과 명성 두 마리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배당이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말들 그대로 들어왔고요. 네. 자, 제주 2경주 넘어갑니다. 400m하고 4세 이상 12의 접전 구도인데 이 400m는 원래 신사고 위원이 주특기 경주 아니에요? 400m가? 예, 항상 저는 뭐 400m 경주가 중계 경주에 걸리면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주 분석이라든가 말의 특성을 좀 파악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또 400m는 항상 자신감을 갖고 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경마팬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마필을 한두 소개를 해주겠네요. 예, 일단 우선 5번마 소년 챔프입니다. 2월 달에 뛰고 지금 운동기성 질환으로 지금 7주만
오랜만에 나오는데 이마는 항상 앞다리가 좀 저는 듯한 좀 어깨 파형이 상당히 심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훈련도 속보 위주로만 가볍게 그렇게 타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400m에서는 그런 불량한 상태로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최근에 이 창생이라든가 함성, 장백천지 그 2월달에 뛴 말들의 상대를 보면 보통 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당일 마체 검사에서 만약에 또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마체 검사를 합격해서 경주에 출전이 된다면 5번 소년 챔프는 뭐 상태에 관계없이 400m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약간 스프린트로 보여지는 또 1번 맑은 가람도 보여지는데, 안쪽에. 이번에 스프린터 지질은 아니고 좀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말인데 역시나 컨디션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관심 있게 보는 말 중 하나입니다. 예. 나머지 말 중에 또 한 마리 관심이 있다면 한 마리 정도만 더 소개해 주시죠. 예, 9번마 성읍전사가 있습니다. 이 말이 보면 지난번에 역시나 이 말도 400m 전용 말이에요. 어쨌든 400m 말고 다른 800m 경주는 솔직히 기대치가 떨어지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늑발 이후에도 또 올라올 수 있는 그 근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말도 휴양 갔다 와서 점차 컨디션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9번 같은 경우는 서울 더러브레타고 비교해 보면은 단거리 추인마라고 평가를 해도 될까요? 네, 뭐 단거리에 순발력도 있는 말이고 또 이 9번이 앞서 얘기했던 1경기 9번 성읍사람과 또 형제 말입니다. 푸른 여거리 혈통이고 혈통이 나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뭐 순간적인 스피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400m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어쨌거나 좀 집중을 좀 더 해서 400m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더 압축을 해서 현장에서 좀 한번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고요. 네네. 네. 2016년 4월 8일 금요일 제주 삼경주 거리 10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단거렁찬이 준비한 금요일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경마팬 여러분들께 예고한 그대로 제주 메인 승부 경주 원틀 막권을 중배당 막권으로 꽂아 드렸습니다. 그것도 인기막 한도를 정확히 잘라내고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경마팬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했고 현장에서도 그 한 마리를 도려내면서 중배당 3복승시까지 원틀 막권으로 적중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번 금요일 삼경주도 준비된 마번으로 또 헛바람 잡을 인기말을 도려내고 마방 승부지가 높게 걸려있는 마필들만 골라서 중배당 찍어먹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삼경주 당건 호사님과 함께 하신다면 지난주와 같이 좋은 적중 경마팬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자, 제주 4경주 넘어갑니다. 거리 900m고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특이사항은 지금 곽용남 기수가 기승하는 3번 황룡전설을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황룡전설에 기승하고 있는 곽용남 기수가 원래 기승정지죠. 네, 기승정지 하루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번 주에 금요일에 기승을 못하지만 황룡전설을 아마 생각을 해서 한 주 유예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난번 경주 때 부중도 좀 생각만큼 받았나 봐요. 열심히 타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60을 받았는데 부담 중량은 어떨 것 같아요? 네, 이 말의 문제는 과거에 이 말의 입상을 실패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이 컨디션을 보면 부담 중량에 대한 문제보다는 말의 경주 특성이 좀 말이 덜 뛰려고 하는 좀 그런 또 안 좋은 좀 습관이 들면서 좀 부진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휴양을 갔다 오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왔고 지금 지난번 경주를 봤을 때 이제 다시 말이 전성기 때 상태로 지금 올라오는 느낌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도 역시나 좋은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되는 말입니다. 예. 자, 3월 5일 경주 때 우승을 차지하고 재검받고 나오는 마필 외곽에 새벽 초원이 있어요. 네. 이 마필은 내측 사행으로 인해서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 뭐 컨디션하고 상태 얘기를 해준다면요? 네, 이 말은 항상 좀 채식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한 말입니다. 보면 거의 훈련을 보면 뭐 한 바퀴만 가볍게 탄다거나 좀 경주로 훈련을 상당히 아끼면서 가볍게 타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주행 검사를 받고 또 출발 때와 관련해서 출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이 체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훈련 때도 주거사가 상당히 가볍게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컨디션 관찰이 어려웠는데 지난주
이 주행 심사를 받기 전에 말 상태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말 상태가 많이 성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단 그때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당일 현장을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상태라든가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서두에 이제 안둑스 기수가 백마강을 타고 면허 정지를 먹은 이유는 상시 심의에 걸려서 그 다음 경주에 김태준 기수가 기승해 갖고 들어와서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시월 네. 면허 정지를. 근데 이제 거꾸로 된 말이 하나 있어요. 힘찬 기운이라고. 네. 김태준 기수가 인기마로 2번을 타고서 못 들어왔는데 안둑스 기수가 지금 탔습니다. 네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백마강도 그렇고 네. 다 2조 소속의 말들이거든요. 그렇죠. 안덕수 기수가 예전에도 2조와 이렇게 타조 지원이 많았는데 지금 2조에서 이 주력 기수인 김태준 기수가 뭐 조교사로 전향을 네. 했기 때문에 또 60km의 이런 이 고우중에 만의 배상화 기술을 좀 태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안덕수 기수를 태운 것 같은데 힘찬 기운이란 말은 김태준 기수가 상당히 이 말과는 그래도 최적의 호흡을 발휘했다는 기술을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상당히 주행이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기승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김태준 기수가 훈련도 당연히 못했고 기수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안덕수가 어떻게 타줄지 저도 좀 궁금하지만 역시나 뭐 쉽지는 않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재밌는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니까 또 재밌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제1용사 같은 경우는 좀 상대들은 센데 끈적해졌는데 말이 예, 뭐 뛰는 게. 이 말이 그 전에는 너무 뒤에서 늦다 보니까 뭐 추입이 어려웠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그래도 중위권에 좀 붙어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제 점점 지금 휴양 이후에 어느 정도 좀 경주 감각이 올라오면서 자기의 습성이 좀 살아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1용사 또 훈련과 컨디션은 뭐 여전히 양호한 말입니다. 네, 이렇게 관심 마필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육경주. 신사고 위원이 제일 가장 자신 있어하는 제주 메인이죠? 네. 네, 메인 경주에 대한 간략한 해설평, 그다음에 또 출사표를 한번 던져보죠. 네, 육경주 역시나 좀 혼전도가 있는 이 경주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는 인기말들이 9번, 12번 이미 03초 대 기록으로 중계경기에서 동반 입상을 했던 말들이 있지만 지금 부담 중량이라든가 컨디션 그리고 외곽으로 밀린 조건을 봤을 때 그때와는 다른 좀 쉽지 않은 승부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또 복병권 말들 위주로 봐야 되지 않나 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말 불안 요소를 찍고서 들어가는 경주다. 네. 그렇다면 배당이 중배당 막권 정도는 동반될 수 있는 경주겠네요. 네. 일단 뭐 휴양만이 12번 삼봉윤선에 대해서 간략한 좀 평을 하자면 예. 선행을 나선다면 이 말이 쉽게 뭐 또 올 수 있지도 않나 보고 있지만 지금은 그당 과거에는 대상 특별 경기를 뛰면서 상태가 올라왔던 그런 상태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레이스고요. 이번은 직전 경주의 부진과 5월에 큰 대회가 있습니다. 3세방 같은 경우에는 제주바 더비 경주 아주 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지금 휴양 이후에 재입산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컨디션을 끌어올렸는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12월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얘기해 주시고 현장에 사태한 적중을 꼭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주 라스트 7경주 갑니다. 800m고 제주 3세 이상 아웃 두고 모바일 전용 경주죠? 네, 모바일 경주에서 얼마나 지난주에 뭐 타 지역에서 관심이 있게 받는지 저도 좀 의문인데 제주 현지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좀 모바일 경주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차츰 이제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들이 경주 수가 늘어나면 어쨌거나 경마 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경주가 있는 이상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자, 7경주 관심마가 있다면 여기는 일단 일본화 미리네가 혈통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말입니다. 모마 자유비행이 상당히 좀 상위군에서 선행력이 뛰어났던 그런 말이 자마인데요. 이 말이 보면 초중반 끌고 가는 기질은 상당히 심하지만 직선에서의 지구력이 없단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에서 좀 많이 좀 뒷심도 많이 보강된 모습이 있었고 지난번에 이 말을 이겼던 이 웅비여걸이란 말은 상당히 혈통이 뛰어난 말이에요. 이 말은 영상 신호와 그런 말이 혈통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 함지박도 같이 뛰었던 레이스였고요. 아무튼 이 미리네가 기본적인 순발력과 혈통 기대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미리네의 상승세에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예, 신세계는 지난번에 인기 1위였어요. 신세벽은. 네. 근데 제가 복귀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눈치를 보면서 타는 것 같은데. 예, 이때 좀 신세벽은 좀 오늘 박병희 조교사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네. 지난번 정도의 능력이 아직은 이 말의 전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교사 멘트도 뭐 좀 주행이 영 마음에 안 들더라. 일단 선입을 가라고 한번 지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선행을 갔을 때보다 못 뛰어서 또 선행을 가야만 능력이 나오는 말인가. 좀 자기도 좀 판단이 어렵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좀 보합세의 상태가 아닌가. 뭐 이 정도로 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좀 걱정되는 마필이 한두 가지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말이에요. 네. 지금 두 번 바닥을 치고 있는 한수위인데 얘가 지금 마방이 바뀌었어요. 네네. 12조에서 14조로 마주도 네. 바뀌고 그 다음에 휴양 갔다 온 거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컨디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번 한수위에 대해서. 예, 이 말이 그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바닥을 친 이유는 조교 때부터 말이 주행 거부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인기를 모으기도 했는데 갑자기 조교 때 주행 거부는 악병이 나오면서 거의 12주에서는 어렵겠다는 판단에 지금 외부로 나갔는데 밖에서 약간 좀 훈련이 되고 온 느낌이긴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좀 주행에다가 상태를 끌어올린 상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편성이 약하고 충분히 이 말도 과거의 능력이라면 경쟁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 변동이라든가 컨디션을 다시 보긴 해야겠습니다. 조교 때 아주 인상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런 건 그런데 이제 좀 제가 표현하는 건 뭐라고 하면 냄새가 좀 나고 기수가 또 김대현이 기수이기 때문에 예, 김대현 기수가 직접 훈련을 했습니다. 김대현 기수가 또 타봤으면 모르겠는데 안 타본 말이고 그래서 조금 냄새는 나요. 네네. 현장에서 좀 저도 좀 말을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주 경마 전부 마필도 관심 마필들 경마팬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주도 뭐 더 좋은 내용들, 남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좀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들이 다 아는 내용들, 뭐 지난번에 복귀를 봤는데 어떻게 뛰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비디오 플레이 몇 번 돌려보면은 웬만한 전문가들은 다 알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닌 생생하게 살아있는 새벽 조교 때 모습, 그 다음에 인터뷰 내용, 외부 휴양 내용들,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저희 방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예. 그런 걸 좀 많이 좀 주워 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주워 오지 못하면 어떻게 사서라도 와야 되고. 네네. 예. 어쨌거나 오늘 준비한 내용 고마웠고요. 다음 주 또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 여기까지 제주 경마까지 윈인 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또 마필 상태 플러스 해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경마팬 여러분들과 방송을 진행했던 우리 또 이성일 위원과 또 신사고 위원, 허찬진 모두 승리하는 윈인 방송이 될 수 있게끔 현장에서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